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5년간 시애틀 한인들에게 주택을 사고 팔아드린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올해 주택 경기나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미국 경기나 주택 경기는 예년에 이렇게 급속히 오르던 것과는 달리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만한 상승세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나 그 다음에 이자율, 그리고 올해 선거,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북미 최대 부동산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윈드미어 부동산의 매튜 가드너 수석 경제 전문가는 미국 전체의 경기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기업들이 채용을 점차 줄이면서 실직률이 증가할 것이고 2020년도에 예측했던 불경기 시작이 1년 미뤄져서 2021년으로 미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바이어들이 많아지지만 매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첫 주택 구입자 수는 증가되면서 주택 가격이 연 한 3.8%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인 경우 4% 미만대로 지속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셀러 마켓이 계속되지만 점차 셀러와 바이어의 마켓이 균형을 잡아가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반경을 좁혀서 시애틀 주택 경기는 어떨까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작년 1월서부터 6월까지 집값이 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던 것이 6월을 기점으로 주택 경기가 냉각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것이 지난 6월서부터 팔리지 않은 매물들이 10월이 지나면서 속속 팔려 들어가서 지금은 매물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2018년 11월 달에 매물 인벤토리 지수가 2.3이던 것이 작년 11월 같은 11월인 경우에는 1.5로 32%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나 사람들이 다시 미국 주택 경기가, 특히 시애틀 주택 경기가 다시 핫 마켓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2023년까지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시애틀 다운타운에서부터 벨뷰 다운타운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벨뷰 다운타운의 예를 들면 벨뷰 다운타운의 고층 콘도, 12층 이상의 고층 럭셔리 콘도인 경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벨뷰 다운타운에 12층 이상 고층 럭셔리 콘도가 재빨리 팔려나가면서 매물 고갈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부동산 냉각 조짐이 시작된 지난 7월서부터 9월까지는 50만 불에서 200만 불 사이의 콘도, 고층 콘도가 단 3채가 팔렸는데 10월부터 12월 말까지는 19채가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현재 12월 말 현재는 50만 불에서부터 200만 불 사이의 가격대의 고층 럭셔리 콘도는 매물이 단 2채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매물이 빨리 팔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애틀 타임스에서 나온 시애틀 주택 가격 변동표를 보시면 시애틀 집값이 2018년도 6월에 최고점을 이루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작년 1월서부터 6월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지금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집값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바이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떨어지겠지, 더 떨어지겠지. 그런데 이렇게 매물이 많이 없어지자 바이어들이 서둘러서 집을 사기 시작하고 있어서
곳곳에서는 복수오퍼 현상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시애틀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며 또 가까운 캐나다의 토론토나 밴쿠버 BC에서도 집값이 슬슬 오르고 있다고 하죠. 자, 노스웨스트 MLS에서 제공한 시애틀 중간 가격 변동표를 보시면 지난 4, 5년간 지속적으로 오르던 시애틀의 주택 중간가가 작년 1월부터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위의 그래프는 벨뷰 지역의 가격 변동 그래프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온라인 부동산 업체인 질로가 올해 주택 가격은 0.5% 중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러한 주택 경기를 보시면서 내가 올해 집을 팔아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집을 사야 되겠다거나 결정하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집을 사셔야 한다면 봄부터 매물 부족 현상이 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주택 매입 경쟁도 다시 일 것으로 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자 그 프리세일을 하는 건축가들도 가격을 정하지 않고 지금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해 집을 사셔야 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크레딧 점수를 700점 이상 잘 관리해 주시고 다운페이는 적어도 20% 하는 게 좋으신데 그 20% 다운 페이먼트를 잘 마련해 두시고 마지막으로는 은행에서 사전 융자 승인서 프리 어프럴 레터를 미리 준비하셔서 마음에 드는 동네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올 경우 즉각 오퍼를 넣으실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를 넣으실 때는 작전을 잘 세워주는 유능한 에이전트를 구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렌트할 투자용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입 경쟁이 심한 6월 전까지는 투자용 부동산 매입을 좀 기다리셨다가 6월 이후에 투자용 부동산은 매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집을 팔아야 되겠다. 사실은 지난 3, 4년 동안이 집을 팔기에 가장 좋은 호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경우로 올해 집을 파셔야 되겠다고 한다면 바이어가 줄기 시작하는 4월 말 전에 집을 리스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월이 되면 여름방학이 시작돼서 휴가철로 떠나는 사람이 많고 또 자녀 학교 때문에 집을 구하던 사람들이 이미 집을 샀기 때문에 바이어 수가 6월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난 2년간 그 집 매매 상황을 보면 1월서부터 6월까지 집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6월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개 4월 말 부활절 전에 집을 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리스팅 가격이에요. 리스팅 가격이 높으면 바이어들이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바이어는 집을 살려면, 집 한 채를 살려면 10채, 적어도 10채 이상의 집을 비교하고 다닙니다. 동네 다른 집보다 이 집이 비싸게 나오면 절대로 바이어는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집을 내놓은 지 한 2, 3주 됐는데도 업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빨리 가격 조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격 조정을 안 하시게 되면 바이어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린 바이어를 잡기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매물이 줄어들어서 올해 매물이 줄어들어서 아마 셀러 마켓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그냥 나는 집을 내놓으면 그래도 팔리겠지. 그거는 오산입니다. 집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정리정돈이 잘 안 된 집에는 바이어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등을 돌린 바이어를 잡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선보러 나갈 때도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가시듯이 내 집을 마켓에 내놓으실 때도 적어도 실내 페인트라든가 아니면 카페 청소, 그리고 주방과 욕실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파시는 것이 훨씬 좋은 가격에 파실 수도 있고 또 바이어들의 관심도 더 많이 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지금까지 올해의 부동산 전망과 그리고 바이어와 셀러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숙입니다.